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에 찾아뵙는 위대한 지적질 서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좀 더 쌀쌀해졌습니다. 날씨가 엄청 변덕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엄청 추웠다가 또 따뜻해졌다가 또 오늘부터는 또 다시 또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광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제 열렸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쪽에서는 그 기독교 단체 있죠,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그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고, 또 저쪽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가 이제 열린 겁니다. 이제 이쪽 세이브 코리아는 전한길 씨가 이제 거의 주도하다시피 그 분위기를 주도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또 저쪽 찬성 집회에는 그 황현필 씨라고, 그 사람도 이제 한국사 강사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연단에 나와서 연설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올라와서 그 서로 이제 손가락질 해대면서 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쪽에는 또 그 의원들이 또 같이 동조를 해요.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 찬성 집회에는 광주광역시장 아시죠? 강기정 시장, 그다음에 또 전남지사, 또 그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그 국회의원들, 이쪽에 이제 거기에 또 같이 참석을 한 겁니다. 찬성 집회에. 중간에는 이제 차가 이렇게 버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충돌을 못하게 이제 해놓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 어떤 걸 느끼시나요? 그 차벽이 꼭 38선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38선에 보면 38선이 거져 있고 비무장지대가 있잖아요, 그죠? 비무장지대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아무것도 이렇게 이렇게 장치가 없는, 그러니까 공격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그런 완충 지역이 이제 그 비무장지대인 거죠. 말 그대로. 거기에 이제 이렇게 38선이 거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차벽 세워진 걸 보면서 하늘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이쪽에는 태극기가 있고 저쪽에는 태극기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꼭 38선이 이렇게 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 아시죠? 왜? 야, 이거 진짜 심각하다. 어떻게 이렇게 갈릴 수가 있나? 이거 또 갈라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건 심각한 생각을 떠나서 야, 이거 무슨 위기감마저 들더라고요. 야, 어떡하려고 이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 경제가 진짜 이게 엄청 힘든 가운데 있거든요. 저는 사실 자영업 일선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부터 이렇게 여파가 오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우리 서민층 자영업자들한테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다는 말은 진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코로나 때는 힘들다 하면서도 그래도 그때는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는 그래도 지금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조그만데 그렇게 양극단 세력들이 차를 놓고 서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 만국병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서로 악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게 분명히 이게 누군가 책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만든 책임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냥 뭐 아무 원인도 없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지 못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저쪽을 믿지 못하고 저쪽에서는 이쪽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든 하는 것들이 그 서로 이렇게 그 적대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이 달라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극단적으로 이게 상대방을 적대화 시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적은 아니잖아요. 우리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서로 적은 아니거든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에 있는 북한 국민들을 우리가 솔직히 적으로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북한 국민들의 그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 고위층 그 세력들 있잖아요. 김정은을 비롯해서 그 밑에서 단맛만을 자기네 향락만을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사실 적이거든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볼 때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적으로는 생각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거기에 뭐 북한 전체 주민을 놓고 본다면 거기가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타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북한 주민들도 우리 동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보면 여기에 지금 있는 우리들도 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견을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제공자들은 이 정치인들입니다. 이 정치인하고 이 편향된 언론인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도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서도 보면 전해야 될 말이 있고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무슨 뭐 회사 생활에서도 그렇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전해야 될 말,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전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병.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몰라도 될 거를 알 권리라는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언론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극우나 극자들이 보면 유튜브에서 더욱더 부풀리고 더욱더 이렇게 만져서 그 사실적인 거에 근거하지 않고 그런 풍문설에 얘기해서 더 극대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들도 그렇고 방송도 사실 뭐 자기네가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굳이 안 전해줘도 될 거를 전해줘서 사람들을 더 분리시키게 만드는 게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더 엄중하게 정치인들이 있죠. 근데 언론인과 정치인들은 또 이게 뭐 끈끈한 관계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만의 그런 끈끈한 관계들. 사람들 앞에서 방송에서는 뭐 엄청나게 무슨 뭐 극한 대립으로 보이는 것 같이 해도
또 무슨 뭐 같은 국회의원님네 뭐네 이렇게 할 때는 자기네들끼리 또 뭐 서로 감싸주더라고요. 당을 떠나서. 어디 그 해외여행 갈 때 우리 때 보면 의원들끼리 해외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또 킥킥대고 또 서로 뭐 즐겁게 또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야, 이 국민을 위해서 이 기반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언론은 알 권리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더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더 조장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극단적인 분열 양상이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여론조사 공표도 사실 뭐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여론조사가 필요한가? 이게 여론도 이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려고 여론조사를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왜 꼭 굳이 꼭 돈 들여서 안 해도 될 거를 뭐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건 몰라도 이게 진짜 이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론조사가 또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유리한 대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여론조사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네 그 돈 준 사람 그 성향에 따라서 자기네한테 의뢰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각기 다른 조사를 내놓는 겁니다. 조사 결과를.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론조사라고 나온 게 찬성이 57%입니다. 이 그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시켜야 된다가 57%, 반대가 38%.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 대충 계산했을 때 뭐 6대4 정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냥 조금씩 올려서. 그런데 이 6대4를 100%로 놓고 봤을 때 이 중에서 40%의 사람들 있잖아요. 10명 중에서 4명은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찬성과 반대를 하는 사람이 거기서 40%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걔네들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헌법재판소의 자업자득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탄핵 찬성 반대 그걸 떠나서 헌법재판소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절차를 밟지 못하고 또 뭔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은 우리가 정말 그 신뢰하고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에 따라서는 맞구나 이렇게 순응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 권위가 있어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위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헌법재판소는 위엄도 없고 그렇게 또 뭐 엄중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런 기본 원칙들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그 기우는 듯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로. 그래서 이쪽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잘못됐네 하고 저쪽에서는 헌법재판소를 왜 갖고 물고 늘어지냐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면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쪽으로 가면 저거 믿지 못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헌법재판소의 그 위험성은 그러니까 위험 그런 거는 정말 지켜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 위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관에 갖고 있는 그런 그 권위와
위험이 따라야지 그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전혀 뭐 그런 게 없죠. 권위를 다 팽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런 상태인데 정치인들은 오히려 더 부추겨요, 지금. 자기네 강성 지지층만을 보고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말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신나서 더 막 그 적대화 시키는 겁니다. 더 극렬하게 싸우려고 그러는 거죠. 총칼만 안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 분열의 상황이 너무 심해진다. 이 갈등의 상황이 너무 심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막 센 말을 막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뭐 뒤집어 엎겠다는 둥, 뭐 뒤집으면은 뭐 너네 한번 보자는 둥.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법치를 얘기합니다. 법치.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이빨이 싸움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네가 한 말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로 마무리를 져가지고 자기의 그 정당성만 내세우는 거죠. 이거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개똥 같은 얘기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배웠다는 정치인들이 지금 이런 작대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국민들이 분열돼 있고 국민들이 뭐 이렇게 그 갈등이 지속되면 오히려 그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야 되거든요. 아, 우리 이제 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해야지 너무 심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자숙해야 된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얘기를 해야 국민들이 좀 뭔가 신뢰를 하고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 썩어 빠진 정치인들은 더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몇몇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정치인들이 더 심한 말을 쏟아내고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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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이래갖고 이게 무슨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그 지금 뭐 옛말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정치인들이 전부 다 지금 사공 노릇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를 다 이쪽으로 자기네 맞는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난파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지금 그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지금 거대한 태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불어오는 그 태풍을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막아내야 되는데 우왕좌왕거리니까 막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공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이 양반은 진짜 어떻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이런 말을 쏟아내고 있네요. 강주에서 탄핵 반대 시위하는 게 사람이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행패를 부리는 악마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광주 정신을 하면서 그러니까 광주 정신을 올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네 편한 대로 갖다가 그 말을 써먹고 있는 겁니다. 광주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아픔을 겪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죠. 말을 하려고 그때 그 광주 시민들이 부당함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를 억압해서 광주 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무력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말을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게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시작이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대비를 해보면 광주 정신을 모르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광주 그 반대 집회에 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면은 그 전국에서 몰려간 사람들입니까? 광주에 사시는 분도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다 악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 그 찬성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사람이고, 다 천사고, 이쪽은 다 악마고, 이게 이 정치인, 이 지도자로서 이게 할 말입니까? 말려야죠. 자기가 지금 대통령이 될 거라며. 대통령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이 국민들을 오히려 지금 분열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를 하겠습니까? 물론 뭐 이 근본 자체가 이게 뭐 아수라백작 같은 사람이니까 그때그때 말이 다 틀리고 그때그때 말이 다 그냥 뭐 거짓말 하기를 뭐 그냥 밥 먹듯이 하고, 뭐 이런 말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막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에서 그 반대 집회가 열려서 그게 안 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뜨끔했던 겁니다. 왜냐면은 정치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광주라고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열린다고 하니까 뜨끔했던 거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오히려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본심일 겁니다. 이 겁 많은 개가 많이 짖는다고. 이게 그 정치 지도자로서는 전혀 이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싸구려 정치인들 있잖아요, 왜. 그 몇몇 사람들의 이렇게 그 호응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나 써먹을 말이지. 뭔가 이렇게 큰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전체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적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는 대통령 될 자격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이 아니래잖아요, 사람이. 악마래잖아요, 악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정치 지도자는 좀 귀담아 들을 수가 있어야죠.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왜 얘기를 하는가, 그런 거는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 잘못됐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도자 모습이지. 싸움을 더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전체주의적인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같이.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다 자기 말에 따라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게 무슨 광주 정신이야? 그때 당시에 모두가 다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해고선에 그렇게 무력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광주에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해서 그 잘못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 전체가 다 같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그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무도한 걸 한 거 아닙니까? 무도한 짓을. 지금 뭐 그걸 따라가려는 거나 뭐가 틀려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 주민들은 불쌍한 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 국민들도 보면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그 몇몇 잘못된 그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 그 성공을 위해서만 지금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을. 자기네 그 정치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아니면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득에만 몰두해가지고 국민들을 이용을 해먹고 있는 거죠.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편하자는 게 목적이고 자기 죄를 가리자는 게 목적이에요. 기본적인 속 뜻은. 그러니까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누구 말을 믿겠냐고요. 윤석열 대통령 말을 믿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이 정광훈 그 자통당 그 사람들도 안 따라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국민 신뢰를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거예요. 국민 신뢰를. 그러니까 전체 국민 중에 한 30%만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은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말을 하면. 더 못 믿죠. 더 안 따라가죠. 나를 따르라 하면 거기 뭐 몇몇 떨거지들 있잖아요. 몇 딸랑이들. 그 사람들만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왜냐면 저번에 보니까 그 찬성 집회에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왔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위험이 쓰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너나 잘해.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 너나 잘해, 너나 잘하고 와이프 단속이나 잘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누가 누굴 보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거죠. 아, 마누라 단속이나 잘하고, 스캔들에 휩싸인 그 사람들이나 단속을 잘해. 그 잡음 나오지 않게. 지금 누가 뭘 네가 국민들한테 뭐 이래저래 말을 하고 있어. 니네 딸랑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돼도 윤석열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 대통령이 되든 이미 국민들의 마음속에서는 떠나버렸다니까요. 몇몇 명을 빼고는. 이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좋게 따라가고 누가 지금 그러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 아, 짜증나.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아, 얘기하지 마.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대한 지적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는 그 두 사람은 우리나라 이 정치계에 존재 가치가 1도 없습니다, 지금. 톡 까놓고 얘기하면. 서로 지금 딸랑이들이 그냥 뭐 거기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게 그런 거지. 자통당도 자기네가 윤석열 대통령 이용해 먹는 거지. 지네 그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복귀시켜서 자기네가 어떻게 자기네 위치 좀 올리고 한 자리 좀 어떻게 해볼까 하는 생각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거 나중에 그거 외상값 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가지고 대통령에 복귀하면 그 사람들이 청구서 안 내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청구서 내밀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말 그 허무맹랑하고 되지도 않는 말을 따라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목적이 따로 있어서 그거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지금. 자기네의 그 개인적인 목적, 개인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말로만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뭐 수호 어쩌고 자기네 그 저기 뭐야 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지네는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 두 사람 말은 진짜 숨소리만 빼고 숨소리도 지금 안 믿을 겁니다 아마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 냉정하게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지금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근데 여기에 부추겨서 나경원 대표는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나설 시간이 아니라고, 나올 시간이 아니라고,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면은 나경원의 시간입니까? 그럼 지금 나경원 의원이 나서서, 윤상현 의원이 나서서, 김민전 의원이 나서서, 권영세 의원이 나서서,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서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뭘 했냐고요, 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뭘. 그냥 면회 가고, 한남동에 가고, 그거 말고 국민들한테 무슨 기대를 주고 무슨 희망을 준 게 있냐고요. 그냥 거기 그 몇몇 따르는 사람들, 그 극우적인 사람들 빼고 많은 국민들한테 무슨 희망을 줬냐니까요.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뭐 나경원 의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 옛날 그 아픈 추억이나 되살리려고 백골단이나 데리고 나오고 국회에 데리고 나오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그러고 나서 어딜 누구한테 한동훈 대표한테 무슨 뭐 나서야 될 시간이다.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계엄에 반대한다면서요. 근본적으로. 그 말은 그럼 왜 하는 겁니까? 그냥 그 지역구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그 말 밑자락에 한 자락 깔아놓고,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발 하나 얹어놓고 이쪽에다가 발 하나 얹어놓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꼴이나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약점 잡힌 게 많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국민들 앞에 나서서 무슨 뭐 얘기를 합니까? 이미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이미 약발이 떨어졌다니까요. 홍준표는 약발 떨어진 지 오래됐고 이준석이는 약발 진짜 다 떨어졌다니까요. 더 이상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있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라질 뿐이라니까요.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뇌리 속에서 그 이름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지 못하게 하는 게 딱 하나. 이 언론들이 그거 자꾸 부추겨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언론들이 거기에서 뭔가가 새로운 대안이 나타나면 그냥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물결이 오고 있는데 그런 그 고여있는 물들이 그 물과 같은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몸부림치려고 자꾸 이렇게 센 말들을 극단적인 말들을 내뱉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뭐 거기 김민석 의원이니 뭐 한민수 그 사람들 뭐 센 말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엄청 자극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전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에 집회에 나간 사람들 뭐 고소하네 마네 무슨 뭘 내란 세력이네 마네 무슨 그 되지도 않는 말을 먹히지도 않은 말을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발전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지금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방법 딱 하나 있는데 그냥 둘 다 그만두세요. 둘 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만두시고 이재명 대표도 그만두세요. 그 지금 두 분이 원흉입니다. 원흉. 우리 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는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는 원흉이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양반이 없어지면 그 밑에 딸랑이들도 같이 사라질 겁니다. 아마. 말이 맞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와 그 딸랑이들, 윤석열 대통령과 그 밑에 그 추종자들, 두 사람이 없어지면 갈 길 잃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입니다. 두 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고 그 두 분이 안 보신다면 그 밑에 그 딸랑이들이라도 좀 보고 심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결단을 좀 내리라고. 쓸데없는 뭐 되지도 않는 결단 내리지 말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 한동훈 대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새롭게 이끌어갈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가 있다면 또 민주당에는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 국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또 나서겠죠. 그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뭐 누가 보이질 않아요. 우리 국민의힘, 우리 보수에서는 한동훈 대표라는 그래도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런 그 사람이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의 복입니다. 복. 제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한동훈 대표가 없었으면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지금 좌절감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메시지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 생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대한 지적질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 생각나네요. 갑자기. 우리가 분명히 한동훈 대표와 함께 이뤄낼 수 있는 나라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